안녕하세요. 10시 임성원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만나고 싶었습니다가 마련되는 날인데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은 글자 그대로 아주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뵙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멋진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 또 아주 귀여운 분이 한 분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래서 먼저 그분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봐도 정말 소녀 같은 분인데요. 이성미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성미 씨. 여러분, 이성미 씨 누가 애기 엄마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애기 엄마라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아요. 남들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 진짜 그러잖아요. 누가 애기 엄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성미 씨는요 얼굴에 가까이서 봐도 잔주름도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지금 옆에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네. 이게 다 흘러내려갖고 배로. 그래도 이성미 씨 얼굴 보면요 그렇게 얼굴은 변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륜, 연륜이 이제는 쫙 쌓였어요. 그렇죠? 나 까뜩 여기 목까지 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찬 그 연륜으로 예. 오늘 그 특별한 오늘 손님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빠 그러면서 따라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됐어요. 저런. 30년 동안 만인의 오빠입니다. 네. 그런데다가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예. 난리가 났어. 마이크 빌려달라고. 딴 사람이? 예, 아우성들을 쳐서 제가 빌려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우성을 치고 이분을 소개를 했는지 예. 그럼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조용필 씨 30주년 축하드리고요. 영필이 오빠 축하드려요. 음악 30주년 축하드려요. 지금도 나와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에 콘서트 하시잖아요. 근데 허리 아파서 못 가셔서 되게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용필이 오빠 음악 30주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네. 자, 보셨죠? 올해로서 가수 생활 벌써 30년이 되셨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슈퍼스타. 자, 우리 조용필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조금 전에 그 옆에서 혹시 목소리는 들으셨어요? 그 거리에서 아주머니 세 분이 오빠 그러는 소리 들으셨죠? 세월이 흘렀다는 거 다른 건 못 느껴도 그분들의 오빠 소리 그리고 오빠 하고 외치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세월이 흐르긴 흘렀네요. 어떠세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어쩌다 한 번씩은 뵀는데 그래도 자주는 못 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 근래? 글쎄요, 뭐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고 예. 또 뭐 공연이 많고 네. 또 외국 좀 자주 왔다 갔다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공연은 꾸준히 하여튼 하셨던 거고 다만 방송 화면을 통해서 조금 좀 뜸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90년대 들어와서 그랬던 것 90년대 같아요. 들어와서. 네. 예. 네. 그런데요, 요즘에 우리 가요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반짝 스타가 요즘에 좀 많다. 근데 이런 그 가요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사랑을 꾸준히 받고 온 가수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 그 연예계의 큰 그 이 안목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정말 흐뭇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작 30년을 맞은 그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전 느끼지 못하죠. 계속 뭐 일만 해왔기 때문에 네. 또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30주년 그러면 오히려 쑥스럽고 벌써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이거 30년 데뷔 30년이면은 내가 맨 처음 노래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지금 30살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 무슨 인터뷰 같은 거 나가면 네. 사회자가 한 30살 된 그 사회자가 네. 많이 있어요. 요즘. 있어요. 그럼 30년 하면 어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했다고. 그렇죠. 그러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시고. 그럴 때 이제 나이를 실감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쨌거나 뽀송뽀송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눈가에 주름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근데 이성미 씨는 어떻게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난 아직 30년 안 됐어.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세월의 그 어떻게 보면은 참 덧없이 흘러갔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더불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도 후회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글쎄요. 그 30년이 흘렀다. 그러면 30년 전에 노래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거? 저는 30년 전에 노래는 안 했어요. 기타. 아, 그때 기타. 그룹 예. 사운드에 이제 기타로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한 2년 반 흘러가지고 네. 노래할 사람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제가 대타로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 네. 사람이 고마울 뿐이네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베이스 기타 네. 치던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군대 나가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이성미 씨 얘기처럼 예. 그 사람한테는 늘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날의 가수 조용필 씨가 있게 하게끔 예. 그런 장본인이고 그때 그분이 군대를 안 갔으면 그럼요. 아직도 어쩌면 조용필 씨는 기타를 치실 수도 있어요. 뭐 그만뒀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그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노래를 하게 된, 음악을 하게 된 동기가 나한테 있었대요.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잠깐 그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저는 저 기타를 사실 우리 조용필 씨보다 훨씬 앞서서 쳤고 훨씬 더 잘 쳤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주 멋지게 아주 뭐 자니 기타라든가 뭐 그 당시에 나왔던 뭐 있습니다. 아주 기타로 연주하는 거 그런 걸 막 들려주고 막 이랬는데 아마 그때 그 조용필 씨도 그런 얘기 한 거 들었어요. 그때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한다면 제 입장에서 저 때문에 음악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지도 몇 년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60년, 한 35년 정도 이렇게 됐네. 끔찍한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도 이렇게 특히 우리 조용필 씨는 얼굴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이렇게 비슷한 거고 심지어는 키도 안 자랐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도 키는 자라지 말고 이 가수 생활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매번 10주년 때마다 내가 축하 이렇게 꼭 해줄게. 네. 안성길 씨가 조용필 씨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 동창. 아니요, 중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 중학교를 같이 다니셨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28번이고 네. 안성기 씨가 29번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안성길 씨가 뭐 키 차이가 두 분이 별로 저는 그대로 있고 네. 안성기는 좀 발전했고. 혼자 아팠고. 네. 근데 조금 전에 기타를 안성길 씨가 더 잘 쳤다고. 예.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성길 씨 뭐 보고 그때 자니 기타 뭐 이런 걸 잘 쳤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았습니까? 저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근데 자기 때문에 무슨 뭐 음악을 했다 그러는데 저건 거짓말이고요. 네.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뭐 학교 여러 다니는- 가지가 합쳐져서 네. 음악을 하게 된 아마 동기였던 것 같아요. 이성민 씨는 조용필 씨하고 처음 조용필 씨를 봤을 때 혹시 생각나세요? 저 데뷔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요. 네. 조용필 씨가 저쪽에 섰는데 네. 야 꼬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작으면서 나보고 꼬마래. 근데 옆에서 본 조용필 씨가 참 예. 그 따르는 후배들도 많고. 많아요. 네. 예. 그렇죠. 그 지금까지 그 알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너무 주변에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연예인이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아니까요. 네네. 예. 이제 방송국 다닐 때 같이 뭐 방송도 하고 또 네. 방송 근처에서도 만나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잘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을. 본인은 재밌게 얘기하는데 되게 썰렁해요. 술 마시면 말도 아닌 소리 계속해요. 웃긴다고 이주일씨 흉내내고 그래요. 왜? 아, 조용필 씨가 이주일씨 흉내를 다 냈었어요? 야 니들 술 먹냐 뭐 이러고 그래요. 근데 어울리지 평소에는 않는 얘기를 것 잘 같아요. 안 하죠. 그렇게 얘기. 말이 그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재밌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후배들한테는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까마득한 연예계 후배들의 한번 얘기, 조용필 씨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굉장히 특이했던 게 스튜디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용필 씨는 스튜디오에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정말 밀폐된 공간인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조용필 씨는 그게 그냥 묵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울려요. 한 번은 이렇게 방송국 복도에서 이렇게 조용필 씨 뵀는데 요즘 뭐 케이블 TV 나오는 거 잘 보고 있어 막 이러는데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를 기억하는구나. 와, 나를 아는구나. 이럴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한 85년도 정도로 기억되는데 제가 그때 CF 모델로 막 데뷔했을 때고요. 어떤 그 모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 조용필 아저씨의 신곡 허공이란 그 곡을 소개하는 코너였는데 그때 제가 그 유명한 당시 굉장히 그 최고의 스타였던 지금도 그렇지만 조용필 씨의 그 파트너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촬영을 했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그 탑스타와의 촬영이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이렇게 소탈하고 제가 워낙 어려서 그랬는지 저한테 너무 자상하게 잘 해주셨고 그때 그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민 씨, 저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네. 최하정 씨는 어떻게 됐다고 그런 거예요? 최하정 씨는 그러니까 뒤로 넘어진 거예요. 너무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에 기억해줬다는 대해서. 사실에. 예. 아. 그리고 김혜수 씨는 같이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했었다는. 지금까지 또 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조용필 씨가 워낙 옛날부터 예. 음악적인 시도를 남보다 항상 앞서서 했기 때문에 좀 선구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저도 좀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 장래의 그 인기 탤런트가 될 소녀를 미리 알아보셨나?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그때 찍었습니까? 김혜수 씨하고? 기억나세요? 그 뮤직비디오? 그럼요. 예, 저기 저 포천 쪽에 어디 가서 하루 네. 종일 그 찍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중학교 다녔을 때일 거예요. 글쎄요, 아마. 뭐 예. 15살, 뭐 그때인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얼굴도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다 나시네요. 그럼요. 그 후에도 뭐 방송을 하면서 네. 같이도 만나고. 그거 되게 웃기던데. 뭐가? 그 봤어요? 비디오 전 봤어요. 보셨어요? 뮤직비디오 봤는데요. 네. 정말 조용필 씨 최고의 촌스러움이에요. 그때는 보니까는 굉장히 잘 저기 한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최고로 아마 신경 써서 했을 텐데. 예, 신혜수 씨도 되게 청순하고요. 김혜수 막 씨. 예, 상큼해요. 김혜수 씨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 궁금하시죠? 이 자리에서 그걸 본 사람은 이 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찍었다는 음악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얼만큼 세련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진관이에요. 오, 85년도예요. 김혜수 씨 모습입니다. 이야, 정말 저 때는 또 아유. 너무 예쁘죠? 아니 두 분이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저 이성민 씨 지적처럼 저 때만 해도 최고로 지금 세련되게 뮤직비디오를 만든 건데. 자관 아무리 세련되게 해도 그게 어디 갑니까? 뭐. 네, 김혜수 씨는 정말 소녀였었습니다. 맞아요. 소녀. 네. 풋풋하죠. 하여튼 그 김혜수 씨 어렸을 때 모습 그리고 조용필 씨 지금으로부터 꼭 만 15년 전에 그런 모습을 같이 봤는데. 네. 자, 이성민 씨.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글쎄요, 뭐 준비했습니까? 예, 조용필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대신 여쭤보려고요. 네. 긴장하는군. 일단 첫 번째로 네. 조용필 씨가 노래 다음으로 술을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술 본인이 어느 정도 들고 계신지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 흔히들 뭐 말술이다, 예. 뭐 진짜 두주불사다, 뭐 예.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술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배고팠을 때 먹으면 얼마 못 먹고 또 밥을 뭐 많이 먹고 그다음에 술을 마시면은 또 얼마 못 먹는 거고 이 양이 오히려 오래 갈 거고.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소문에는 뭐 말술이다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소주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요즘은 소주를 못 마시지만은 한 소주 한 병 반 정도면은 에이. 그럼 소문이 근데 왜 그런데요? 근데요, 소주 한 병. 술이라는 게 저는 폭주를 해요. 안 먹으면 아예 안 먹고 먹으면은 거의
그 인사불성될 정도로. 근데 요즘에 소주를 조금 전에 요즘엔 안 먹지만 그랬는데 예.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저희 와이프 때문에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아, 술을 너무 많이. 예. 전에도 사실 제가 그 가요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제 방송 끝나면은 같이 자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소주를 이렇게 컵에다가 물컵에다가 예, 쭉 병을 아예 넣어가지고. 부어서 예. 해놓고 그냥 그거를 우리 같으면은 물 마시듯이. 물도 그렇게 한 번에 못 마시는데 쭉 해서 딱 놓는 그런 기억이 남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집중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거에 이제 그 쏠리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면은 술을 같이 하자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를 보면 다 술 한잔 합시다 이거거든요, 인사가. 그러니까 많이 먹는. 예. 저 조용필 씨하고 참 가깝게 지내는 그 후배 음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신해철 씨인데 조금 전에 이 술 얘기에 대해서 한번 신해철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입장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한 10년 전에는 정말로 위스키 병째로 들이붓고 그리고 나서 막 부축 받아가면서도 그래서 후배들 끝까지 호령하면서 더 따라와 그래가지고 또 소주 마시러 가고 포장마차 가고 그래서 뭐 술이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 모르겠을 게 많이 드셨었어요. 예전엔 그러셨는데 특히 뵈니까 이렇게 운동 취미 붙이시면서부터는 건강도 생각하시고 술도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소주 한두 병 이상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성민 씨 그 얘기가 맞네요. 한 병 반 정도 소주를 예. 마실 수 있다. 많이 줄이셨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건강은 지금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 저는 괜찮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러니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도요. 예. 제가 한때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노래를 쉬면 안 좋더라고요. 노래를 안 하면요. 예, 예. 그거 참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노래를 계속 해야. 노래를 한다는 것이 곧 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 나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로 쉬러 나간다 하면은 저녁에는 기타를 들고 꼭 노래를 해요. 예, 연습 겸. 그래서 노래라는 게 그렇더군요. 저는 이 30년 동안 이렇게 노래를 해봤습니다만은 한 1개월만 안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쓰면요. 네. 노래가 아주 정말 엉망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꼭 리허설을 하고 며칠 목을 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가요. 그 오랜 세월을 노래를 해온 분도 이렇게 매일같이 노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런 거 정말 참 우리가 좀 후배들도 많이 좀 배워야 할 우리도 점이고. 말을 오래 하려면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말이 잘 안 되는데 예. 지금 몇 분밖에 안 쉬었는데도 아이, 이성민 씨. 그러니까 몇 분 쉬어도 우린 안 돼. 그럼 쉬지 말고 빨리 하세요. 예. 빨리 하세요. 두 번째 질문. 아까 부인 얘기가 나왔는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안 한 게 아니라 잡혀 사는 게 아니냐, 이제, 안 할 한간에는. 수는 없죠. 어떻게 안 해요, 부부싸움을. 우린 안 해요. 왜 날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러나 뭐 살면서 조그만 충돌은 있겠죠. 있지만은 뭐 그게 뭐 오래 가겠습니까? 그럼 조그만 충돌은 있는데 두 분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조용필 씨가 뭐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막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쏟는 편인데 그러다가 제가 지쳐요. 네, 대꾸를 잘 안 하니까. 그럼 저 부인께서는 그러니까 화가 막 조용필 씨가 나 있을 때는 대꾸도 안 그러니까 하고.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별로. 예,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러면 더 화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나서 막 쏟아붓는데 상대방이 대꾸를 안 하면 사실은 더 화나거든요. 그게.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대꾸를 안 하니까 뭐 더 약 올리는 건가 뭐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금방 풀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저쪽에서 좀 먼저 뭐 미안하다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것도. 왜냐면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가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기 시작하니까 미안하던 말이 이제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조용필 씨 댁은 남편이 막 쏟아붓. 혼자 막 떠들다가 막 미안해 이거구나. 끝에 가서 예. 본인이 이제 이렇게 오히려 근데 글쎄 남자가 미안해 하고 푸는 것이 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편하긴 한데 예. 자, 이 진실이라는 것은 제3자가 이렇게 봤을 때 더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라 조금 전에 증언을 했던 우리 신해철 씨한테 요 얘기까지 마저 듣겠습니다. 자, 신해철 씨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글쎄 제가 볼 때는 호령하는 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보 이거 해라. 그러면 이제 형수님께서 네 뭐 이렇게 딱 그런 전형적인 한국 가정 모습인데 근데 후배들이 이렇게 뒤에서 모여서 그 호박씨를 깔 때는 아무래도 우리 앞에서만 저러고 사실상 중요한 건 형수가 다 결정을 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많이 드는 게 사실 왜냐하면 돈 개념 없으시지요. 재정적인 거 전혀 꽝이시죠. 세상 물정 모르시죠.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지금 형수랑 이렇게 같이 지내고 계신 모습 보면 저희는 후배들로 볼 때 참 뭉클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그런 사소한 행복 느끼실 시간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겠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형수님 뵈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네. 그 집에서 조용필 씨가 큰 소리는 치지만 사실상의 그 뭐라 그럴까 뒤에서 실권이라고 그럴까 그건 예. 부인이 꼭 잡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네요. 예. 저는 뭐 용돈 받았으니까요. 그게 더 마음 편하죠. 그런데. 편해요. 마음 편해. 예. 원래 갖고 있는 돈 있을까? 처음에는 뭐 사무실을 제가 저걸 했는데 네.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2년 조금 넘었을까요? 완전히 뭐 다 맡겨버리고 운영하는 것도 다 이제 부인이 해주시고. 아니요 뭐 운영 이런 건 제가 하지만 예. 제 그 돈만큼은 네.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그냥 지갑에다 조금씩 넣어주는 그게 글쎄. 예. 그러면은 집에만 계시는 이유가 이제 말 잘 듣는 부인 때문에 둘이 놀려고. 아니요 근데 요즘에 집에 주로 계시라고 그래서. 집에만 예 계시는 저는 뭐 일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집에 아. 있는데 네.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예요? 아니요, 밥은 제 아줌마도 계시고, 예. 또,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이제 아줌마가 안 계실 때는 네. 제가 설거지는 제가 맡아서. 그리고 그렇게 이 내조를 잘해주는 우리 부인에게 뭐 조용필 씨가 작곡도 하는 입장에서 노래 하나 뭐 한번 바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아니요, 아직은 안 만들었는데 언젠가는 사실 와이프한테 미안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택 없이 소리칠 때도 있을 거고 네네. 또 술 먹지 마라 하는데도 술 또 뭐 사람 그 술이라는 게 사람 만나는 재미로 먹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 전화가 와도 금방 갈게 하고 한 서너 시간 있다 가고 예. 그런 어떤 그 미안한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이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그 남편들이 그 아내를 위해서 네. 정말 미안한 감정 또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이런 거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집에서 그러면 부인한테 노래를 1대1로 한번 불러줘 본 적도 있어요? 뭐 꼭 우리 노래가 아니더라도. 노래방 가서 했죠. 노래방 가서 그러면은. 집에서는 쑥스러워서 못해요. 그러면 부인에게 들려줬던 노래는 어떤 노래였었어요?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뭐 신청곡을 해요. 뭐 친구여나 이런 거. 친구여를 참 좋아해요. 그 계열에 참 좋아하고. 부부가 노래방을 갔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앉아서. 둘이 가요 그냥. 그러면 이제 부인이 여보 나 친구여 좀 불러줘요. 그러면 그것도 천하의 조용필 씨는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관객 하나 놓고 노래를 하네요. 예. 예. 그리고 돈 내기도 합니다. 무슨 돈 내기요? 점수 나오면 점수 나오는 걸로. 조용필 씨는 맨날 100점. 아니 근데 제가 항상 지거든요. 야, 그러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부인께서도 잘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노래방이라는 게 뭐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점수가 좋게 나오는. 저는 항상 뭐 허공을 제가 불렀거든요. 네. 근데 최고 이거는 100점이다 했는데 58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돼. 예, 집사람은 뭐 자신 있다고 그러죠. 뭐 1,000원짜리도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소리가 크고 맞아요. 예, 목청이 굵고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예. 네, 거기는. 네. 그다음에 네.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하세요. 하세요? 네. 언제 아빠 소리를 들을 거냐? 예, 아빠 안 할 거냐? 글쎄 이 얘기 오빠만 하고 아빠 안 할 거냐? 이렇게 됐어요. 이성민 씨답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정말 괴로워요, 진짜. 왜요? 예? 제가 이 얘기 그 라디오를 통해서 뭐 한두 번 이렇게 했다가 예. 그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그 할머님한테 네. 굉장히 욕을 먹었거든요. 왜요?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 비슷한 2세는
해놔야지. 네. 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네. 저희 친구들은 옛날에 그 사귀던 친구들은 정말 알아요. 전 이세는 뭐 안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는 잘 이유도 없어요? 네, 특별한 제가 이제 이유도? 부모님을 하도 속색해서 그랬던 건지 그러면 아니면은 부모님이 낳지 말아라 그래야지 본인이 안 날래요. 그건 아니죠. 부모님이 아니면은- 속을 많이 새기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할 때는 죽을 때까지 어떤 충실하자 이런 마음에서 한 건지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 아까 그 할머니 그 말씀처럼 예. 조용필 씨를 꼭 빼닮은 재능을 가지고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면은 또 아빠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좀 안타깝네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예. 우리 아들은 개그한다 그러는데. 아 그래요?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조용필 씨는 이세 생각은 아직은 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그 집사람하고는 결혼 전 연애할 때서부터 네. 그 얘기는 동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당신하고 나하고 그냥 연인 겸 친구 겸 또 부부 겸 이런 식으로 살자 해서. 네. 예. 그럼 조용필 씨 앞에서는 이제 앞으로 자녀 얘기는 우리 물어보면 안 되겠어요. 그냥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정말 송구스럽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럼 없었던 걸로 예, 하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자, 없었던 걸로 하고 그러면 아까 물어본 거는 네. 없었던 겁니다. 네. 아니야. 못 들으셨어요? 예, 자. 이제 이성민 씨가 그 궁금했던 점을 두 가지를 대변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필 씨를 아주 아끼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 가요사를 조용필 씨가 데뷔하기 전까지의 가요사 그리고 또 조용필 씨 데뷔한 이후의 지금까지 사 그렇게 양분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조용필 씨를 이제 아주 큰 그 획을 긋고 있는데 조용필 씨가 그동안 30년 발표하신 곡이 몇 곡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기억하세요? 70년대에 앨범은 넉 장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80년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16장의 앨범이고. 네. 네, 이것은 이제 그 신곡에 한해서가 되고 네. 다만 몇 곡이 중복이 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동요집이다, 무슨 캐롤집이다, 무슨 뭐 옛가요, 그 리바이벌인가요? 뭐 네네. 그런 것들 뭐 컨셉 앨범들이 좀 있고 대충 신곡은 한 7, 80곡. 신곡이. 예,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조용필 씨의 기록은 본인은 170곡 정도인데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냐면 그 곡 중에 히트된 노래, 알려진 노래가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는 거 이것이 또 가지고 있는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말이죠. 시청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용필 씨가 발표했던 노래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베스트 5를 그러니까 조용필 씨 노래 중에서 베스트 5를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한번 그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시청자가 뽑은 조용필 노래 베스트 5입니다. 먼저 5위는요. 고추잠자리입니다. 이 화면은 네 81년도네요. 저때 그 이 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가 뽑은 4위 곡은 단발머리입니다. 네, 저때 율동도 하셨군요. 84년도에. 저게요, 지금 네. 단발머리가 84년이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는 텔레비전 출연한 저 화면이에요. 네네네. 자 3위입니다. 시청자가 뽑은 3위는 허공. 이것도 86년도에 텔레비전 나왔던 화면이에요. 그걸 표시한 겁니다. 이야, 그리고 2위. 네, 여러분 뭐 너무나 지난해 좋아하셨죠? 97년도에 발표했던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자,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5 중에서 5위에서 2위까지 이렇게 봤는데 본인이 그 예상을 했던 노래가 지금 맞았습니까? 시청자가 내 노래 중에서 저걸 좋아할 것이다가 혹시 맞았어요? 그렇죠. 많이. 네, 그게 맞는 지금 것 다 같아요.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데 그동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청자들께서 그 뽑아주신 레퍼토리가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네. 이성미 씨는 조용필 씨 노래 중에서 이제 시청자 입장이라면 예. 어떤 노래, 지금까지 나왔던 노래 말고 어떤 노래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셨어요? 그 겨울의 찻집이요. 아줌마니까. 그 노랫말이나 예, 분위기가 예. 좋았다. 네. 그게 올해 찻집은 사실 순위에도 안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후에 어떤 사연 발생으로 근데 이성미 씨는 워낙 순위에 안 들어간 걸 저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큐 같은. 네. 저 그러면요. 과연 어떤 노래가 시청자가 뽑은 그 베스트 5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곡인지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1위 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가 뽑은 1위 곡입니다. 자, 1위 곡. 네. 이 화면도 84년도 화면이지만 이 노래를 발표한 건 70몇 년이었었죠? 75년. 75년.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예. 그런데 시청자가 좋아하는 베스트 5를 지금 봤는데요. 참 묘하게도 1, 2위를 차지한 게 1위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요계의 본격적인 데뷔곡이고 그렇죠. 2위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노래네요. 글쎄요. 바라는 노래. 진짜 그러네요. 네. 가장 오래됐고 하나는 가장 최근이고. 이 현상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뭐 분석이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분석보다도 일단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저는 분석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금방 들어보니까 1, 2위 그 차이점은 70년대의 정서 같고요. 네. 또 바람의 노래는 90년대 후반의 정서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그리고 또 제가 분석을 하자면 30년이라는 긴 세월 이렇게 노래를 오랫동안 해온 조용필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직도 꾸준하다. 왜냐? 데뷔곡을 1위로 꼽고 지난해 발표한 걸 2위로 꼽았다면은 역시 사랑하는 그 팬들이 이렇게 참 폭이 넓구나. 변하질 않는구나.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5는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조용필 씨가 본인의 노래를 베스트 5를 한번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뽑는다면 어떻게?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다 관여를 해서 녹음을 하고 녹음할 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어떤 걸 뽑으라니까 진짜 그래서 사실 본인보다도 저희 주위 사람들한테 사실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수긍을 하면 그런데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필 씨가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시청자가 뽑은 건 여러분 보신 것처럼 고추잠 자리에서부터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거는 지금 발표를 해드렸던 거고 이쪽은 조용필 씨 본인이 뽑은 나의 노래 베스트 5입니다. 요거를 한번 참고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위서부터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자, 5위는 본인이 뭐를 뽑았냐면 슬픈 베아트리체를 뽑았고요. 4위는 고추잠 자리를 뽑았습니다. 고추잠 자리는 갔고 그리고 3위를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뽑으셨고 그 다음에 2위를 창밖의 여자까지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가만히 있자. 사실 좀 다르네요. 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슬픈 베아트리체도 제가 어떤 생각에서 뭐 노래가 좋고 안 좋고 간에 어떤 마음에서 했냐면은 슬픈 베아트리체는 그 가사와 제가 그 녹음할 때의 어떤 사실 이게 한 번에 부른 거거든요. 노래는 자꾸 노래를 부르면서 안 좋은데 다시 녹음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주자와 저와 동시 녹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애착이 그런 면에서 가겠네요. 고추잠 자리는 뭐 시청자가 뽑은 거 하고 순위만 하나 차이지만 요건 고추잠 자리는 제가 지금까지 녹음을 수많은 곡을 했지만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린 노래입니다. 공을 제일 많이 들였군요. 힘이 많이 들었고. 이건 뭐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곡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2위로 뽑은 이 노래 정말 이 노래 명곡 아닙니까? 창밖의 여자. 창밖의 여자는 돌아요 부산항을 부른 다음에 다시 컴백을 해서 첫 히트곡이니까 저로서는 잊지 못할 곡이 되겠죠.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계 여자 할 때 참 열창이에요. 지금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야, 참 열창을. 예. 저 장면은 아니 우는 것 같았어요 지금 노래하면서. 예, 가요대상 받을 때 아마. 아, 그때 모습이구나. 예. 그러면요, 이제 조용필 씨가 뽑은 베스트 5 1위 곡이 궁금하실 텐데 본인이 과연 뭘 뽑았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 옛날에 무슨 꼭 저 가요 톱10 할 때 같은. 자, 1위. 아, 꿈이었네요. 왜 꿈을 1위로 본인은 뽑으셨습니까? 꿈은 글쎄요, 제가 이 음악을 89년도에 레코딩을 해서 네네. 또 91년도에 또 발표를 했던 곡이에요. 근데 90년도에는 제가 그 추억 속의 제외라는 걸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곡이 먼저 적었는데 하여튼 저의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저처럼 옛날에 지방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도시로 모여드는 네. 그런 어려운 세계로 찾아드는 그런 젊은이들의 얘기를 제가 작사를 했거든요. 노랫말도 작사, 본인이 작곡. 쓰고 작사 작곡을 했고. 네, 그래서 의미적으로 가장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베스트 5와 시청자의 베스트 5가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뽑은 것은 네. 어떤 음악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죠. 어떤 녹음 과정이라든가 어떤 제가 어떤 것을 원했다라는 메시지가 그렇죠. 있는 그런. 근데 조금 전에 이 베스트 5를 하다 보니까 이성민 씨, 조용필 씨 그러면 저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조용필 씨가 무슨 노래든지 앞에 한마디만 뭐 너와 나 하면은 악 소리 나죠. 저는 뭐든지. 기도하는 그걸 저기 예,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조용필 씨는 무슨 노래든지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가사가 잠깐 안 들리면서 소리. 의학생들이 이제 우는. 그 이제 팬들의 그 목소리인데 팬들도 예전의 팬하고 요즘 팬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조용필 씨. 그럼요. 네. 같이 가니까요. 그래요. 흐름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조용필 씨의 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조용필 씨가 특별히 나와주신다고 그랬더니 또 팬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에 자리하신 팬들과의 대화를 잠깐 시작을 할 텐데 자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조용필 씨 주팬 이수키입니다. 네, 주부 팬인 이수키 씨인데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저 조용필 씨를 좋아하셨나요? 이수키 씨께서는? 이게 19살 때 19살이요? 한 72년도쯤 되는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네, 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저 다 아세요? 가족들도 이렇게 저 팬이라는 거? 예, 그럼요. 그러면서 다 뭐라고 그러세요? 집에서는? 집에서도 뭐 저희 이렇게 결혼 안 할 때 처녀 때부터 했는데 지금 아이를 둘 낳고 네. 근데 다 좋아하셔요. 예,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은 물론 역시. 혹시 이수키 씨가 가족들로 하여금 조용필 씨를 좋아하게 만든 건 아니고 가족들이 워낙 다 좋아하셨다는 그런 얘기네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로 인해서 영향이 컸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도 팬들이 계신데 마이크를 좀 잠깐 받아주시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은 두 분이 그건 키는 마이크가 아니니까요. 노래방을 많이 가보셔봤나 봐요. 네. 그럼 그냥 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두 분이 부부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부부세요? 네. 그럼 부부가 지금 조용필 씨 팬입니까? 예. 어느 분이 그러면은 특히 조용필 씨 팬입니까? 아니 저희 둘 남편이랑 저랑요. 네. 제가 또 10월에 엄마가 되는데 저희 네. 아이까지 저희 일가족 모두 팬입니다. 그러면 네. 팬클럽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만나보니까 조용필 씨 팬이었어요? 만나보니까 팬이었어요. 팬클럽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애 10월 달에 나시면 이름도 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름이 워낙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네. 그 지금 좋은 뜻으로 얘기하신 거죠? 아 그러면요. 아니 네네. 그리고 또 너무 그 용필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보통 명사처럼 너무 유명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저희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 부부기 때문에 뭐 하여튼 서로 내가 더 팬이야 하고 다툴 수도 있을 정도일 텐데 남편께서는 남자 입장이니까 조금 너무나 그 부인이 좋아한다, 노래만 나오면 좋아한다 그러면 좀 질투날 때는 없어요? 질투라기보다는 제가 저 집사람한테 꽃 선물 한 번도 못 받아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콘서트 갈 때마다 꼭 꽃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작은 걸 사라. 와이프는 큰 걸 사겠다 해가지고 중간 거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남편은 꽃을 한 번도 사주지 않고 조용필 씨한테는 콘서트장에서 꽃을 갖다 드렸군요. 그런데도 남편께서는 지금 얼굴 보니까 하나도 화가 안 나는. 저도 엄청난 팬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야, 참 좋으시겠네요. 그 옆에 한 분에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옆에 계신 분. 이분은 20대인데 지금 팬이에요. 그렇죠? 예. 네, 성함이 소기춘 씨죠? 예. 네, 아주 독특하십니다. 소기춘 씨. 네. 어떻게 해서 팬이 되셨습니까? 저는 저희 집이 7남매거든요. 네네. 제가 막내인데 누나들한테 거의 세뇌 교육 당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좋다기보다 완전히 세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누나들을 다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답니다. 네, 네. 근데 조용필 씨가 사실 팬들한테 그렇게 뭐 다정다감하게 아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퉁명스러운 걸 잘 받아 넘기셨네요. 보통 보면은 퉁명스럽죠?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알고 거 계세요? 보면.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퉁명스러우신데요. 네. 말씀은 퉁명스럽게 하시는데 더 인정이나 이렇게 동생처럼 생각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뭐 아무런 적이 없이. 네. 여러분께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조용필 씨가 그렇다면서요. 뭐 사인 같은 거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 왜 받냐? 다른 사람 같으면 네 하고 할 텐데 사인을 해주면서도 그 사인 너 왜 받니? 왜 받냐? 뭐 있어요? 근데 송희춘 씨가 뭘 준비한 게 있나?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예. 저희 용필 형님께서요. 거의 10년간 변함없이 한마디도 틀림없이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뭔데요? 팬들한테 제가 5가지를 뽑아왔는데 5위는 팬들이 사인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사인 받아서 뭐 할래? 봐봐, 조금 전에. 그리고 네 번째는 콘서트장에서 앞에서 하도 열광하면은 뒤에 어른들도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성질 좀 죽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선물 드리면은 저 팬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농담을 웃으시면서 너나 가져 이런 걸 왜 주니? 선물도 안 받고 받으세요 웃으면서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방송 같은 데 나오셔갖고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국민 가수라고 할 때 그런 거 들으시면 어떠시냐고 그럴 때 그냥 뭐 별로. 보통 뭐 별로 그냥 그런 말씀. 첫 번째는 이거는 1번은요. 이제 팬들이 막 기다리거나 그럴 때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한마디도 안 변해갖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한마디만 바꿔달라고. 팬들한테 하는 말을 하나라도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대단한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디요? 그게 뭐냐면요. 뭐요? 빨리 갑니다. 거의 최불암 씨 수준입니다. 야, 저 소기춘 씨는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팬들에게 하는 조용필 씨의 평소의 그 얘기를 다 저렇게 정리를 해오셨어요. 네. 아무튼 조용필 씨는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이 됐는데도 저렇게 폭넓은 팬들이 사랑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그래서 30주년이라는 그 큰 기념 어떤 비적인 콘서트를 가시죠? 네, 이번 주말에 합니다. 이번 주말 어디서 가게 잠실 돼요? 올림픽 잔디마당. 야외에서 하는군요. 네. 저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조용필 씨의 그 음악을 한 번 실제로 가서 같이 이렇게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현장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번에 사실 30년이라고 그러지만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저희 스태프 회의를 전체 뭐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3일간을 했어요. 어떤 곡을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가족 단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뭐 무대도 제가
그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명, 오디오 아마 제가 여태까지 한 규모로서는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비와도 하나요? 그래서 비 오면 어떡할까 해서 그것도 또 생각을 해서 스태프들하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뭐 했는데 객석은 워낙 잔디마당이라 그래서 우산을 만약에 비 오면 우산을 가지고 오셨으면 아니 뭐 그건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비 안 오겠죠 뭐. 제가 그러면 큰 대형 우리가 천막을 가지고 와서 이성훈 씨하고 들고 있죠. 뭐. 예. 자, 썰렁한 얘기였었습니다. 네. 30주년을 올해로서 가수 30주년을 맞이한 조용필 씨 오늘 특별히 만나고 싶었습니다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워낙 그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주말에 가지게 될 그 콘서트 여러분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조용필 씨 준비 안 하고 굉장히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성훈 씨도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주신. 자,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들께는 인천 신세계 3층 무지개 놀이동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토탈 패션 아기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10시 임성훈입니다. 오늘 조용필 씨를 모시고 즐거운 시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어갈 수 없다는 걸